부동산 공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부동산 공법은 먼저 우리 시험 범위를 보게 되면요. 6개 법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죠. 6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국토계획법, 요거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화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요 도시정비법도 우리 약칭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약칭으로 해서 우리 도시정비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건축법 있고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시험 범위가 넓죠. 시험 범위가 많아서 2차 과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출제 비율을 또 보면 여기 6개 법이지만 출제 비율이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국토계획법, 이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12문항이 국토계획법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가장 우리 핵심이 되는 법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을 잘 공부하게 되면 출제 비중도 크지만 국토계획법을 이해해야 나중에 나오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정비법도 그렇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마찬가지죠. 다 국토계획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철저히 마스터하는 것이 우리 공법을 우리 이해하고 마스터하는데 핵심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6문항이죠. 그리고 도시정비법도 6문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도 7문제, 농지법이 이제 제일 출제 비중이 낮죠. 그래서 농지법이 이제 2문제 출제돼서 40문항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9회 때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28회보다도 좀 더 어렵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문제가 과거에도 어려웠었지만은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가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암기하는 걸로만은 우리 고득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케이스 문제라든지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점점 출제되다 보니까 우리 공부량이 많아져야 되고 이해가 요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출제 비율을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하여튼 출제 비율에 맞게 제가 앞으로 강의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여기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형식별 출제 비율을 이렇게 보면 우리 40문항 중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로넣기 문제가 있죠. 가로넣기.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 규정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아니면 단어 이런 거 넣는 가로 문제가 우리 2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 박스 문제라는 것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음 내용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니면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박스 문제가 한 4문제가 출제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단순 오지 선다형 문제죠. 34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박스 문제가 우리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여기 박스 문제가 뭐 가로 문제는 뭐 단순하게 가로 안에 넣는 것을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동의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선다형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34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아니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우리 소재별 출제 비율인데요.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이렇게 출제한 것들
그런 것이 40문항 중에서 33문제를 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이렇게 7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죠. 다음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단순 암기에서 우리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돋굴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어야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경향을 보면 이제 케이스 문제가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 그냥 오지 선대형 문제였었는데 그런 문제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 그래서 지엽적이라는 것은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든가 별표 사항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이 2차만을 볼 때 우리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이 과락 없이, 과락이라는 것은 이제 40점이죠. 40점 이상에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우리 60점 이상이면 우리 합격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적인 건데요. 공법이 좀 내용이 많고 좀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을 뭐 80점 정도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세법 공시법을 뭐 한 60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법을 60점 맞는 사람보다는 50점 이상 맞는 사람이 많죠. 합격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 50점 반 정도, 반 정도 맞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태가지고 평균으로 이렇게 60점을 맞는 이런 분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법이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도 하여튼 우리 공법이 2차 과목에서는 우리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내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한 출제 경향을 보았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법이 법이죠. 법률을 공부할 때는 우리 각 법에 보면은 제2조에 우리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용어 정의가 직접 출제가 되는 경우가 몇 문제 있지만, 용어 정의를 이해를 해야 그 법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어떤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아니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용도지구는 뭐냐,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우리 그 법에 대해서 우리 이해 위주로 학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자주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는 물론이거니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 위주의 학습이 되어야지, 단순 암기해서 마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에는 모자란다 거죠. 단순 암기해가지고 마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40점 정도, 무슨 30점 정도, 요 정도의 점수뿐이 못 넣는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그래서 케이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 유지 학습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반복 학습이 우리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양을 좀 늘려서 우리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해가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기본서가 있을 것이고, 이제 문제집이 있고, 우리 산술 완성, 단기 완성이 있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이제 순서대로해서, 그러니까 기본서가 충실히 공부가 되어야 우리 문제도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문제 풀을 때 단순히 암기해서 그냥 답만 외우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가 충실히 이해가 돼줘야 되고요.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강의하기는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안 되니까 핵심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이해가 요구가 되고 이러한 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우리 출제 비율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순서대로 해서 우리 강의를 할 거니까요. 제가 강의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쭉 같이 따라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 효율적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